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6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10월 18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경영 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http://www.cis.or.kr에서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8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지.go.kr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지역번호 031-8008-358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520개, 예비사회적 기업 345개 등 총 889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다. 김성수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양 1, 2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7일, 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 이념, 안 제2조, 과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 안 제5조, 아동보호와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 안 제26조,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 외에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수정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하였다. 본 전부 개정안을 마련한 김성수 의원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에도 3살 딸아이를 77시간 동안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미혼모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어 매우 큰 안타까움이 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무리 강화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원미정 도의원,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8, 2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수,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고령과 장애 및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재택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 중 절차에 따라 일부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도 재택의료센터 지정과 기능, 행정적 재정적 지원, 지도 감독, 포상 등을 포함했다. 정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 과목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방문 진료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미정 의원은 최근 인구의 고령사회 진입, 의료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복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의료복지 체계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도 병원 시설에서 지역 재택으로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미정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서 도민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재택의료 서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세차 재난기본소득 접수 4일 만에 대상자 50.1% 신청 완료.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세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4일 만에 신청률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10시까지 세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26만 22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 대상 도민 252만 598명의 50.1%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작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basic-income.gg.co.kr에서 신청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 화폐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경기도 6일부터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도민 신용회복 지원 사업 접수.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분할 상환 약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청년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재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접수를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10월 6일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기존 신용불량자, 도민이다. 약 700명, 총 2억 5천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사업 선정자에게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채무 원리금의 5%로 최대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분할상환 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 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루어진다. 분할상환 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도민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서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은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상환 기간을 10년 내로 늘리고 연체이자 면제 등의 절차를 밟는 만큼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많은 도민이 신청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 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 평진원 7일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 개관식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 기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인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를 조성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 수원시 장안구 내 조성된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는 평생교육본부 1층 공간 일부를 활용했으며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복합 오픈 스튜디오와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소규모 스튜디오, 편집실 겸용로 구성됐다. 스튜디오에는 카메라 5대, 동영상 생중계 시설 등을 갖추어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상회의, 1인 미디어 제작 녹음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디지털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지만 여건이 어려운 도민 누구에게나 스튜디오를 개방하고 평생교육 관련 1인 크리에이터를 적극 양성할 방침이다. 디지털 스페이스는 연내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재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도민이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를 이용해 보편적인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